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23일 또 새롭게 시작하는 9월의 네 번째 주 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인생의 후반부는 인생의 전반부 동안 얻은 습관들로 이루어진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네, 감사 스마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습관, 행동이 정말 중요하고요. 감사 스마일도 전반부 20대, 30대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습관들, 성실함과 노력하는 이런 좋은 습관들로 지금 40, 50을 갖다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좋은 습관들로 앞으로 남은 후반부도 즐겁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아침 방송 꾸준하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국 침체는 없을 것이라 보기에 투자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세계 경기가 어렵다, 경기 침체가 온다, 단지 기저가 충분히 내려가는 6개월 안쪽으로는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리스크 또한 존재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투자자 개개인의 포지션에 따라 다를 거다. 저처럼 큰 걸 먹던지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안 한다든지 라는 사람은 기다릴 수도 있고 중간에 밀려도 감수하고 수익은 날 테니까 먹겠다라고 하시면 근본에 이런 침체 리스크도 무시하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라는 신성철님의 인사이트를 오늘 감사 스마일이 감스님들께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한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시간, 말, 기회, 여기서는 초피 삼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마피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마피라는 게 시장 상황, 무피라는 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돌아오지 않는다. 감사 스마일도 항상 시간의 소중함, 그리고 제가 뱉은 말에 대한 책임, 그리고 제가 항상 기회가 오게 되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스님들만이라도 시간, 말,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 그리고 항상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콕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신선한 가을날, 정말 지난 어제부터 갑자기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은데 가을날에 하기 좋은 운동이 등산, 자전거, 조깅. 감사 스마일은 등산하고 자전거는 이렇게 운동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배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조깅을 갖다가 이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다음 달 초에 마라톤 5km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는 거기도 지금 제가 신청을 해놨는데 어찌됐든 간에 조깅도 좀 생활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 스마일이 지난 토요일에 다산 부동산 파트너 서민아 대표님 사무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깜짝으로 또 주말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제 찐팬분께서 감사 스마일이 간다라는 이런 코너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예 라이브 방송보다 감사 스마일 간다! 다산 신도시 다산역에 왔어요. 정말 다산 시민들 표정이 너무너무 밝고 마을버스를 갖다가 타고 가도 구리까지 가는데 20분이 넘는데 정말 다산역에서 지하철 8호선을 타니까 잠실까지 22분 정말 실하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혹시라도 다산 신도시를 갖다가 못 가보신 분들은 오늘 제 라이브 영상도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편집을 갖다 해서 오늘 일부를 갖다가 올려드릴 텐데요. 다산 신도시 부동산 파트너 서민아 대표님과 다산 신도시의 현재 부동산 분위기라든지 지하철 8호선이 개통하고 난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 드렸으니까 꼭 한번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처음으로 말을 탔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그 조랑말 그러니까 노생과 나귀 정도를 탔던 것 같고 정말 정식적인 승마를 했던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진짜 복부하고
이 허벅지 쪽의 근육이 상당히 단단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승마를 이렇게 비싼 고급 스포츠임에도 이렇게 하는지 제가 직접 해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당장은 승마를 못하겠지만 승마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갖다 한번 세울 수 있는 또 그런 동기부여를 갖다 또 받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목표라든지 동기부여를 갖다가 갖게 되면 꼭 그것을 갖다가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긍정의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기회를 주셨던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참여하는 모임이 있는데 이음산악회 회장님 포함해서 또 채땡땡 대표님까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악회 회원분들께는 제가 유튜브 한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진 않아가지고 이 이야기는 아마 모르실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도 어떤 분은 또 들을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제가 드릴 소식이 어떤 분들께는 조금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비즈워치의 최신화 기자님의 기사 인천 계양 A 3블럭 이달 본청약 전용 55제곱이 평균 3억 9천이다. 어떤 분들은 3억 9천이면 너무 싼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이게 한 6천만 원 정도 오른 금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청약과 본청약이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창릉 신도시에 창릉 첫마을에 A4 신혼희망타운이라든지 S5라든지 S6블럭이 본청약 때 분양가가 어느 정도가 될지 다들 궁금해하시고 또 부동산 카페에서 갑론을박이 심한데 제가 먼저 결론을 드리면 제가 사실 그 인천 계양 A 3블럭 본청약 이 분양가를 정말 기다렸거든요. 엄밀히 따지게 되면 저는 A2 블럭을 갖다 더 기다렸는데 A3블럭이 지금 먼저 나왔고 일단 신혼희망타운도 지금 가격이 거의 17%, 그러니까 15%에서 20% 사이에 지금 이제 물론 타입별로 약간 좀 상이하긴 하지만 평균 분양가가 지금 사전청약보다 본청약 분양가가 좀 올랐어요. 그렇다고 하면 창릉 첫마을이 아마 빠르면 10월, 늦으면 뭐 11월에 일단 첫마을 착공이 들어가고 이제 본청약은 내년 한 1월쯤에 아마 계획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분양가가 제가 생각했을 때 84는 만약에 7억 후반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합치게 되면 아마 8억이 넘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내년 뭐 1월달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 저는 7억 후반이고요. 어떤 분들은 뭐 6억 후반, 7억 초반, 7억 중반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택도 없는 이야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작년에 창릉에 민간 분양 기다리지 말고 또 공공 분양도 기다리지 말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 드렸던 이유가 앞으로 창릉 포함해가지고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부천 대장이라든지 인천 계양에 있는 본청약 분양가는 싸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이나 올 초에 이 창릉 3기 신도시를 기다리거나 기타 3기 신도시를 기다리신 분들 기다리지 않고 내 집 마련을 조금 서둘렀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먼저 결론으로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신문기사를 좀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H가 3기 신도시 최초 본청약 공급 시작입니다. 이 인천 계양이 처음 나온 본청약 말 그대로 분양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전청약 때 예상보다 15% 이상이 지금 올랐고요. A2 블록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청약을 하는데 아마 A2 블록도 조만간 본청약 분양가가 이제 공개될 겁니다. 이제 스타트를 엄밀히 따지게 되면 A3 블록도 스타트긴 하지만 신혼희망타운하고 말 그대로 지금 A2 블록 공공분양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틀리고 A3 블록 같은 경우에는 뭐 5055 타입만 있지만 A2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일단 84 타입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A2 블록이 더 제가 분양가가 더 기다려지고 만약에 A2 블록 분양가가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창릉이라든지 부천 대장이라든지 하남 교산이라든지 남양주 왕숙도 대략적으로 분양가를 갖다가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단일 평형으로 평균 분양가는 3억 9천이다. 총 층과 타입에 따라서 분양가가 좀 상이하긴 하지만 기본형 기준에 좀 책정됐고요. 여기에 또 옵션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분양가는 조금 4억이 넘어간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사전 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보다 거의 한 15% 이상 오른 가격입니다. 일단 청약을 갖다가 지금 사전 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견본주택을 통해 가지고 유니트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제 사전 청약 당첨자들 대상으로 본 청약을 먼저 받고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또 일반 청약을 받는데, 만약에 이 조건이 해당되시는 젊은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신혼희망타운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신혼희망타운으로 해서 목표를 갖다가 들어가서 5년 그 전매 끝나는 그 시기에 말 그대로 갈아타기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A 3블럭과 마찬가지로 확정 분양가가 더 오를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데요. 확정 분양가는 모집 공고 때 공개된다. 그래서 아마 2021년에 A 3블럭 같은 경우에도 5구 타입이라든지 A 2블럭입니다. 죄송합니다. A 2블럭 같은 경우에도 5구 타입이 3억 5천이었고 7사가 4억 3천, 84가 4억 9천이었는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A 2블럭도 84 타입은 최소한 6억은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6억이 넘어가더라도 저는 청약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인천 계양지구 같은 경우 인천 도시철도 1호선 박천역이 가깝긴 하지만 계양지구의 가장 큰 약점은 말 그대로 신도시 내에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인천 계양의 가장 큰 핸디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자차 접근성으로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갖다 내 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고양 창릉이라든지 하남 교산 그리고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부천 대장보다는 청약 경쟁률은 낮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이왕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좋은 3기 신도시를 택한다라고 하면 저는 고양 창릉과 하남 교산을 추천드리는 거고, 나는 그래도 안정권으로 해서 당첨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인천 계양, 부천 대장을 또 추천드리는데, 최근에 부천 대장 같은 경우에는 대장 홍대선 때문에 조금 더 경쟁이 또 치열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일단 이한준 LH 사장님께서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서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주택 공급을 위한 모든 공정의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선행 절차를 단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지금 밝혔지만, 생각보다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정말 종잣돈이 없어서 3기 신도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분들만 그런 청약을 하시고, 내가 종잣돈 있으신 분들은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내 집 마련을 조금 빨리 서두르시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올댓 고향에서 3, 4년 전에 분양가 높다고 창릉 기다린다고 하신 분들 돈 많이 모으셨나요? 라는 이 글에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6억대만 나와도 고양시에서 분양가 높다고 경쟁률 별로 안 높고 7억대 이상이면 욕먹고 선착순 분양도 가고 그랬는데 창릉 공공 분양가가 8억이라네요. 제가 이 이야기는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 드렸고, 민간 분양은 9억이 넘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제가 지금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민간 분양가는 9억이 아니라 9억 중반에서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옵션까지 하면 아마 10억이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믿고 그때 안 사고 기다리는 거 평생 후회할 듯이라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일단은 공공분양이 8억이요?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명언. 근데 까봐야 알겠지만 창릉이 국민평형 34평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걸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고, 38,000 세대 중에서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아파트는 2만 세대도 되지 않습니다. 50%도 되지 않는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일단은 계양신도시 분양가 상승 비율 그대로 곱하게 되면 창릉 공공 분양이 8억이고요. 민간은 9억이 넘는다고 한다. 이전부터 부동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민간은 9억으로 보라고. 최소 라인은 공공 분양 7억 후반, 분양 옵션으로 결국은 8억이 아닐까. 그 정도 가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킨텍스 지구에 이사 온 사람들도 있다. 서울에서 7억, 8억은 전세들이다. 이제 지금 5억, 6억대로 내려서 돌려받았지만 앞으로 전세 가격은 5억, 6억대도 지금 고양시도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추가로 이야기 드리면서, 일산 재건축을 갖다가 하시게 되면 얼마 정도 될까 다들 고민들을 하시고 궁금해들 하시는데, 일산 선도지구 만약에 하게 되면요 최소 1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가는 싸지 않다. 앞으로 분양가가 싼다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제발 제 방송 보시고 생각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제가 작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창릉 뭐 신도시 분양가, 창릉 뭐 본청역 예상 분양가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될 거고요. 아마 이제 고양시 신축들도 이제 다 10억이 넘는 시대고요. 지금 현재 고양시 삼성벨트 덕은이라든지 포함해가지고 덕은만 지금 10억이 다 넘었고, 아직 지축, 삼성, 원흥, 향동은 아직 9억, 뭐 8억대도 있습니다. 7억대도 지금 잘 찾아보면 있으니까, 지금 마냥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마냥 고양시에 나오는 신축 아파트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10년 이내에 이런 준신축 아파트를 갖다가 지금이라도 픽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덕은이 5억대였던 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때 상황이었기 때문에 덕은 9억대 분양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나간 것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앞으로 내 집을 갖다가 마련을 하거나 고양시에서 어찌됐든 간에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갖다 받긴 희망하시는 분들은 최소 이제 9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돈을 모으시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콕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분양가 이야기를 갖다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서울 분양가 6년 만에 2배 상승을 했는데 이게 평당 4천만 원 시대입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고양시도 이제 2천만 원이 넘어가고 2,500, 조금만 지나고 나면 이제 3천만 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뭐 믿고 싶지 않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일단은 팩트를 이야기 드리면 8월에 서울 평균 평당 분양가가 4,300만 원이고요. 강남에서 정비사업 물량이 나오게 되면 더더욱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평형 기준으로 평균 14억, 마포도 지금 17억, 인건비 등 상승 요인이 여전해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듯 합니다. 근데 서울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분양 가격이 올라가고 고양시라든지 뭐 남양주라든지 예를 들어서 하남이라든지 뭐 부천 대장이라든지 김포라든지 이곳은 분양가 안 올라가고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국민평형이 4억대 5억대 이렇게 분양을 갖다 할 거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말 저는 감스님들만이라도 이런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 드렸고 올해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창릉을 갖다가 무주택으로 기다리는 것보다 정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하고 편안하게 2035년에 입주한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한 10년을 기다리면서 내 집 깔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가게 되면 창릉 3기 신도시가 입주하게 된다고 해가지고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이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 되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같이 갑니다. 같이 시너지가 납니다. 제가 어제 그제죠. 다산 신도시 가서 왕숙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산이 무너지고 별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같이 윈윈 된다. 3기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인프라가 더 확충이 되고 일자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창릉 같은 경우에는 호수공원이라든지 그리고 창릉 컴팩트 시티로 만들면서 대기업도 지금 GTX-A 창역으로 지금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GTX 창역이 열리는 그 순간에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는데 그제도 이야기 드렸는데 남양주에서 잠실까지 22분 걸리잖아요. 별내까지는 27분이지만 고양시에서 삼성역까지 가는 시간이 20분대로 갈 수 있는 게 정말 10년이 걸린 게 아니라 앞으로 빠르면 3년, 늦어도 4년 안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가 이렇게 목 터지게 고양시 아파트를 내 집장만을 하라. 마냥 창릉만 기다리지 말고 무주택으로 기다려서 당첨되면 물론 좋겠지만 확률적으로 떨어지니까 내 집 마련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정말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제 말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 방송을 갖다가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최근에 제 방송을 갖다가 역주행하는 제 방송들, 그러니까 제 멤버십 포함해가지고 저의 애청자분들, 찐팬분들이 제가 작년에 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다시 되돌리기, 그러니까 되돌리기가 아니죠. 다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기분 좋게 뭐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하지만, 제 이야기가 틀리면 뭐 틀리다라고 뭐 댓글 남겨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제가 부동산을 1박 2일 한 게 아니에요. 15년 동안 현장에서 공부하고,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3년 동안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방송을 하면 이 방대한 것들, 1년 전, 2년 전 그런 소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일 스크랩 해가지고 블로그에다가도 올리고 방송에도 하다 보니까 제 이야기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덧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창릉을 갖다가 기다려서 본청약 분양가가 6억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8억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또 앞으로 선지역 당첨되신 분들은 기다리셔야겠지만 마냥 그냥 본청약 때 내가 당첨될까라고 생각을 그런 꿈을 갖다가 제가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그런 확률을 좀 높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찌됐든 간에 감스님들은 하루라도 빨리 1주택자가 되기를 감사서마일이 진정 응원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아침에 제가 좋은 글에서 또 이야기 드렸지만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시간하고 말하고 기회입니다. 내가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올해 했었어야 되는데 또 내년 돼가지고 또 후회하실 겁니까? 그런 후회를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작더라도 내 작은 때에서 내 여력에서 행동할 수 있다고 하면 꼭 행동으로 해서 내 집 마련하실 것을 특히 감스님들께 특별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번 한 주 새롭게 시작됐는데 이제 가을 시작입니다. 환절기에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 이번 주도 행복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